대체 엄마, 요즘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왜 자꾸 핸드폰은 두고 가고?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외출이 잦아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외출 전에는 꼭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넘기고 옷매무새를 고른 뒤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갔다. 평소엔 가까운 마트나 시장만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옷을 갖춰 입고 나가니 며느리 입장에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그냥 친구분과 점심 약속이 있으시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외출은 매주 반복됐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한 번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신 적도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유, 별거 아니야. 그냥 시장에서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오느라. 그 말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기분이 더 강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에 불이 꺼진 뒤 며느리는 괜히 휴대폰을 열어 중년 여성 데이트 패턴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지만 이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단순한 친구 만남이라면 왜 휴대폰을 두고 나가는 걸까? 그리고 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는 걸까? 토요일 오후 신우이는 장을 보러 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낯익은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밝은 크림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한 남성과 나란히 걷고 있었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였다. 신우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팔짱에 얹힌 남자의 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이다. 남자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고 말끝마다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누가 봐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신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사진을 찍을까 생각도 했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라면 이 상황에 당황했을 테고 아들이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흥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 본 그 장면은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보다 엄마가 그렇게 부드럽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게 더 놀라웠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신우이는 계속해서 고민했다. 이걸 말해야 할까? 누구에게?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긴 시간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하의 남자라는 단어는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엔 아예 화장대 앞에 앉아 진하게 화장을 하고 립스틱 색도 평소보다 화사한 톤을 골랐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아는 사람 만나기로 했어. 점심 약속. 그 말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문장을 꺼내는 듯 어색했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가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시계에 눈이 갔다. 정확히 12시 5분. 그 시간은 지난 몇 주간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던 시간과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방 안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은 휴대폰 안 가져가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돌아보며 짧게 대답했다. 굳이 뭐 점심만 먹고 올 건데. 그 말은 대화의 끝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남은 며느리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굴 만나는 걸까? 왜 핸드폰을 두고 나가는 걸까? 그리고 왜 내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결국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직접 따라가 보자. 며느리는 검정 코트에 모자를 눌러쓰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일부러 20m 정도 떨어져 걷는 거리감을 유지하며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지하철역을 지나 오래된 연립주택 골목으로 들어섰다. 낯선 동네, 낡은 벽돌 건물, 좁은 계단을 오른 시어머니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한 가정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에 며느리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문 근처로 다가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문틈 사이로 작은 거실이 보였고 그 안에는 소파와 탁자, 낡은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시어머니와 어떤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반찬이 담긴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르고 반찬을 꺼내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사람들처럼 익숙한 동작을 이어갔다. 며느리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충격이 아니라 낯설음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이다. 그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침입자인 것 같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며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장면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고 동시에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감정만이 가슴을 휘젓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겹쳐졌다. 그 둘 사이에 오간 말없이도 따뜻했던 공기, 익숙하게 차려진 반찬과 물컵, 마치 매주 그렇게 만나는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던 동작들. 며느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서랍을 열어본다. 먼지가 얹혀 있는 오래된 사진첩 몇 권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앨범을 하나씩 넘기던 중 그녀의 손이 멈췄다.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었다. 배경은 바닷가였고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바로 그날 문틈 너머로 봤던 그 남자였다. 며느리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1986년 정우와 함께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우.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났다. 그 남자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적어도 시어머니 인생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꽂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혼란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확신은 한 가지 고민을 밀어올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겨야 할까? 며칠 후 며느리는 결국 가족들을 불렀다. 평소보다 심각한 얼굴로 말문을 열자 시누이와 막내도 금세 분위기를 눈치챘다. 거실 한쪽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은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우회 없이 말했다. 어머니가 누구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 따라갔다가 봤어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있는 거 되게 가까워 보였어요.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키 큰 사람의 흰 셔츠 입은 분? 나도 봤어. 시장에서 엄마랑 팔짱 끼고 걷던데 막내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충격을 받았는지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엄마 지금 연애하는 거야?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앨범에서 찾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 신우이도 바로 알아봤다. 그 사람 맞아. 눈매랑 미소가 똑같아. 순간 거실엔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받아들이기 힘든 느낌이었다. 그건 단지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엄마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외로움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삶의 조각이 너무도 깊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조용하던 막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정호 씨라는 분 누구예요? 갑작스런 질문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했다. 그 순간 식탁 위엔 정적이 감돌았다. 신우이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장남도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건드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오래전 인연이야. 너희 아버지 만나기 전 아주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결국 헤어졌고 나도 너희 아버지와 가정을 꾸렸지. 그 후로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몇 달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 약국 앞이었는데 서로 너무 달라져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지. 그녀는 손등에 묻은 국물도 닦지 않은 채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아파. 혼자 지내고 있고 자식도 없어. 그냥 가끔 밥이나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지냈어. 연애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겐 그 시간이 따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깊고 조심스러웠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됐다. 시어머니가 왜 매번 조심스럽게 외출했고 왜 말없이 돌아왔는지를. 시어머니의 고백이 끝난 뒤 거실엔 한동안 말소리 하나 없었다. 장남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흘깃 바라봤다. 막내는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고 며느리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손끝만 만지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장남이었다. 왜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세요? 우리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왜 굳이 숨기고 그렇게까지? 말끝은 점점 작아졌지만 감정은 그대로 전달됐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있으니까 말 못한 거야. 니들한텐 그냥 엄마지만 나도 누군가한텐 사람이잖니. 외롭고 그리울 수 있는. 그 말에 신우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건 알겠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도 다 큰 어른인데 이해 못할까 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를 못할까 봐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허락을 못하더라. 너희 앞에선 늘 강하고 단단한 엄마이고 싶었거든. 며느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봤어요. 문틈으로. 반찬 꺼내주시는 모습, 눈빛, 말투, 그냥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미소는 쓸쓸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이해 앞에서조차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조심스레 만들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따뜻한 차를 내어 두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아직도 조금은 놀라워요.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왜 그 사람과 함께 계셨는지.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우리에겐 엄마지만 어머니도 사람이라고.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도 여자니까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고 싶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감정. 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 입장이었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고맙다. 그런 말 해줘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늘 엄마로만 살아온 것 같았어.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뒤에 밀려 있었지. 근데 정우 씨랑 있으면 그냥 나 자신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따뜻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 손을 맞잡은 그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시어머니의 방불이 꺼졌을 때 며느리는 문 앞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누구도 어머니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시누이도 일찍 도착했고 막내는 약간 어색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낯설 만큼 긴장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처음 몇 분간은 어색함이 식탁 위를 떠돌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풀렸다. 막내가 조심스레 국을 떠주었고 시누이는 반찬을 집어 그에게 건넸다.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하세요. 저희 집 음식이 좀 짭짤하거든요. 정우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정우 씨, 여긴 우리 가족이에요. 너무 잘해보려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해요. 며느리는 그 순간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정우 씨를 향해 웃었다. 정우 씨, 저희 엄마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죠? 오늘 반찬 남기시면 저 삐져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정우 씨도 조금은 긴장을 푼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엔 미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어색함과 낯설, 그리고 조금씩 시작되는 이해와 수용의 감정이 섞인 따뜻한 공기. 그렇게 시어머니의 오랜 외로움과 가족들의 작고 조심스러운 용서가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 그 집의 식탁은 조금 더 넓어졌고 한 자리가 더 생긴 만큼 마음의 자리도 하나 더 생겼다.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하려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모두가 진심이었다.